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토텍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기존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생소한 합금 프로세스일 겁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아연철이라는 합금 도금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아연철 합금 도금보다는 아연 니켈이나 아연 도금에 국한되어 있는 도금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아연철 합금 도금 프로세스가 뭐 옛날 기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번에 아토텍 코리아에서는 저희 아시겠지만 친환경 주제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아연철 합금 도금 프로세스가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이론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하이 아이론의 약자라고 하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고요. 간단하게 하이론이 어떤 공정인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패시베이트나 실러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결과, 그 다음에 뭐 중요하실 겁니다. 렉이랑 바렐 둘 다 적용을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식성 비교 결과, 그리고 이제 패스너 쪽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마찰계수 값도 상당히 중요한데 마찰계수 값 관련된 자료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론, 그러니까 아연철 합금 도금에 추가적으로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 아토텍 자료를 많이 보셨으면 잘 아실 만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주로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엔진 룸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뭐 왼쪽에 먼저 보시겠지만 왼쪽은 이제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을 처리한 제품이고, 오른쪽은 아연 도금을 처리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이 아연 도금보다 내식성에 상당히 우월하신 것을 잘 아실 수 있는데,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은 아연 도금에 비해서 이제 내식성뿐만 아니라 내열성에도 상당히 우수한 공정이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 엔진 쪽에서 주로 부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싼 금속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한창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었을 때 니켈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경험을 잘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이 상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히 예민한 금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니켈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니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니켈 자체가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이나 커넥터, 일반 도금, OEM 쪽에서는 니켈을 대안으로 어떤 다른 표면 처리 기술이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니켈을 대체할 수 있는 합금 도금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된 아연철 합금 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식성을 소개해 드릴 때 이 자료를 가끔씩 쓰게 되는데 그냥 금속 재료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감마상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감마상이라고 하는데 금속에 감마상을 띄었을 경우에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연니켈 합금 도금이 내기성이 뛰어난 이유가 아연니켈 합금 도금이 감마상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마상이 다른 금속에서도 충분히 뜰 수 있는 금속들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아연 망간이나 뭐 아연 크롬 합금 도금도 감마상을 띄고 있지만 아연철도 아연 니켈에서 갖고 있는 감마상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론이 개발되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아연니켈 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연니켈 도금과 같은 내식성이 우수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도금하고 있는 부품 자체가 철이다 보니까 철 소재에 대해서 자기 희생 부식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편화되어 있는 아연 니켈 합금 도금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나 아니 색상적으로나 비슷하게 구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렉 도금하고 바렐 도금이 가능해야 하고,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한 공정이 아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렉 바렐 도금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도금 라인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금 라인을 크게 개조하지 않는 기존에 있던 갖고 계신 라인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사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이제 은색 외관이나 흑색 외관이 구현을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언니켈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이언니켈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 뛰어난 합금 도금 프로세스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 내연기관의 엔진 부품 쪽에 들어가는데, 아이언니켈과 이제 유사한 내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 부식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스너 쪽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마찰계수 값이 크게 바뀌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이론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아연철 합금 도금하고 좀 다른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철 공성률이라 하면 도금층에 갖고 있는 철의 성분 자체가 대략 12에서 1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많이 하고 계신 아연니켈 합금 도금에서도 비슷한 공성률을 갖고 있는데, 니켈 대신에 이제 철 공성률이 12에서 16%를 갖는 신규 아연철 합금 도금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철 공성률이 12에서 16%를 가졌을 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감마상을 가질 수 있는 도금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니켈 대신 철을 대체할 수 있는 도금이고요. 철로 대체하다 보니까 니켈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연 니켈 합금 도금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제 부반응으로 생기는 유해 물질 하나인 시아나물은 아연철 합금 도금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도 우수하고요. 탑코트나 일반적인 다른 이코트와에도 우수한 밀착력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알칼리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균일한 두께 분포, 이제 고전류하고 저전류의 도금 두께 차이도 크게 발생되지 않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아연니켈 합금 도금 공정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경도를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실험실에서 먼저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이후에 결과가 괜찮았을 시에는 그 다음 공정인 파일럿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한 120리터 미만 정도 되는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독일 본사에 있는 트레버에 있는 테크니컬 센터에 보면 이거 파일럿 라인보다 규모가 더 큰 준양산 수준의 파일럿 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또 그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이제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데, 알파 테스트가 끝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실제 고객사에다가 적용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타 테스트까지 큰 무리 없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장에다가 해당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이론 자체도 베타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에다 적용까지 끝나고 이상이 없다는 검증을 받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론을 저희가 이제 기존 아연 니켈과 아연 도금에서 이제 패시베이트라고 하면 이제 삼각 크로메이트고, 이제 실러는 저희 일반적인 이제 수용성 타입의 이제 실러인데, 기존에 있는 공정하고 하이론하고 NSS 중성 염수 분무 시험 등을 테스트하고 사이클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하이론을 적용했을 때고요. 하이론에 패시베이트 실러를 적용한 거, 두 번째는 하이론에 패시베이트까지만 적용한 거, 그다음 아연니켈에 패시베이트 실러 적용한 거, 아연니켈에 패시베이트만 적용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아연 도금에 패시베이트 실러를 적용한 공정,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연에 패시베이트만 적용한 공정을 염수 분무 시험하고 사이클 코로전 테스트를 해서 기존에 있는 공정하고 얼마나 내기성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연 도금이 가장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연 니켈과 이번에 새로 개발된 하이론의 공정을 결과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존의 아연 니켈 공정 대비 크게
뭐 nek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결과가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독일 본사에 있는 트레버에 있는 테크니컬 센터고요. 거의 준양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자체도 저희 파일럿 라인에서, 그러니까 트레버에 있는 저희 준양산 수준의 파일럿 라인에서 충분히 검증한 결과를 공유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렉을 걸어서, 제품을 걸어서 렉당 도금 두께 분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아시겠지만, 끝단이 거의 고전류고 가운데가 저전류인데, 고전류하고 저전류하고 도금 두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 거고요. 이 두께 분포도인데 거의 큰 차이 없이 되게 상당히 균일하게 도금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철 공속률이라고 하는데, 철 공속률도 아연 니켈 공정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연 철 합금 도금도 이제 철 공속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 공속률도 두께 분포에 따라서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자료는 렉이고요. 이번에는 바렐인데요. 이제 바렐 도금도 당연히 공정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바렐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도금을 해서 앞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염수 분무 테스트와 사이클 코로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하이론에다가 이제 패시베이트, 그러니까 삼각 크로메이트를 하고, 맨 왼쪽에는 실러를 적용하지 않은 패시베이트만 적용한 공정, 가운데는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러 350WL8이라는 수용성 코팅 공정,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르쉘 플러스 315라는 수용성 코팅제를 적용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20시간까지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는 백청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사이클 코로전 테스트에서도 4사이클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실러를 적용하지 않은 제품에서는 적청이 발생됐지만, 가운데 실러를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외관적으로 녹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익성 결과를 나와 있는 결과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하이론이라는 도금 공정과 에코트리 NC라는 삼각 크로메이트 공정,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실러 350WL8이라는 저희 수용성 코팅제를 적용했을 때의 480시간, 816시간, 1000시간의 염수 분무 테스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시간까지 특정하게 뭐 적청이 나와 있는 거, 자동차 규격이 나와 있는 1000시간 적청 규격인데, 1000시간까지 특별하게 적청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480시간이나 800시간까지 미세하게나마 백청이 건철이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자동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백청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우수한 내식성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공정도 그렇겠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아연 니켈 합금 도금, 뭐 아연 도금, 정말 다양한 전기 도금이 방청 도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론 자체적으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도금층 내에 철 공속률이 12에서 16%로 기존에 나와 있는 아연철 합금 도금 대비 상당히 높은 공속률을 띠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부식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실차에 적용했을 때 일부 도금층에 있는 철이 부식이 돼서 정록이 발생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철 소재, 원소재에서 부식이 된 거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금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금층이 갖고 있는 철에 의해서 부식이 되어 있고, 원소재에는 철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 공소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염수 분무 테스트나 아니면은 실차에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적총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는 철 소재, 그러니까 철 시편 위에다가 하이론 도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원소재 구리 시편 위에다가 하이론, 아연철 합금 도금을 적용한 겁니다. 양쪽 끝단에 보시면 결과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구리는 녹이 나도 이런 적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제 도금층이 갖고 있는 철이 부식이 돼서 적청처럼 보이는 거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철 소재 위에다가 하이론을 적용했을 때도 자세히 보시면은 철 소재, 원 소재가 녹이 나는 게 아니라 도금층이 녹이 나는 건데, 이게 철 공성질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식이 발생됐을 때 이게 정말 원소재에서 발생을 한 거냐, 도금층에서 발생을 한 거냐, 이 부분을 판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쉽게 아연철 합금 도금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도금 업체에다가 소개를 해 드리거나 적용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저희 본사도 그렇고 저희 아토텍 코리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OEM 쪽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티어 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충분한 검토나 스펙이 적용이 돼야 됨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OEM 쪽과 티어 쪽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페스너 쪽에서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이제 마찰 개수 결과에 따른 비교 자료고요. 가운데는 이제 아연 니켈, 오른쪽에는 아연, 맨 왼쪽에 이제 하이론의 패시베이트, 그러니까 실로를 적용하지 않은 패시베이트만 적용했을 때,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실로 350 WL8이라는 루브리케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수용성 실로를 적용했을 때, 오른쪽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로시 플러스 315L이라는 제품 수용성 실러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마찰 개수 비교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연 도금하고 기존의 합금 도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지만 실러를 적용을 했을 때는 기존의 아연 도금이나 아연 니켈 합금 도금하고 새로 개발된 하이론의 공정하고 마찰 개수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차 쪽에 패스너 쪽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론 공정은 저희 FCA 쪽에서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GM 쪽뿐만 아니라 FCA 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마찰 개수 값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도 가장 중요한 멀티 체결이라고 하는데 5번 체결하고도 마찰 개수 값이 상당히 안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하이론 공정, 아연철 합금 도금에서도 멀티 체결을 했을 때도 크게 마찰 개수 값이 변화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수용성 코팅제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요구하는 게 점점 요구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아토텍 본사뿐만 아니라 아토텍 코리아에서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수용성 코팅 외에 추가적으로 더 나은 내식성,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은 내 외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된 이 탑코트가 있는데요. 탑코트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하는 이 진텍 탑 블랙 S라는 제품은 기존에 개발된 수용성 코팅제가 아니라 용재성 코팅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재성 코팅제를 적용했을 때 내식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고 그리고 접착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접착 테스트도 크게 이상이 없고 그리고 발열 도금에서 이제 1000시간까지 염소 분무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 외관 변화가 전혀 없는 깨끗한 외관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또 많이 요구되는 이코트 사양입니다. 이코팅을 많이 적용하신 공정 있으신데요. 기존의 아연이나 아연 니켈 위에서도 이코팅을 많이 적용하지만 아연철을 적용했을 때 이코트의 밀착력이 나오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충분히 검증했고 여기서도 크게 밀착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는 이제 자세한 사진이고요. 관련해서 이 코트를 적용했을 때 이제 레이서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이클 코로전 테스트 10사이클 이후에서도 페인트 부착력에 크게 이상이 없었고요. 염수 분무 1000시간 이후에서도 부착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크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좀 급하게 진행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결론 요약입니다. 요약.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니켈 자체가 이제 독성을 갖고 있는 금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연철이라고 해서 철 금속을 이용해서 합금 도금이 새로 개발됐는데 아연 니켈 도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우수한 내식성 갖고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아연 니켈 도금의 외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연니켈 도금이 갖고 있는 외관과 상당히 비슷한 아연 철합금 도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도금 라인을 새로 개조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도금 라인을 크게 개조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계신 그 도금 라인에 약품만 적용했을 때도 충분히 양산성이 나올 수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석 탑 코팅뿐만 아니라 이제 유기 탑 코팅을 적용했을 때도 더 나은 외관과 더 나은 내식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니켈 공정과 아연 공정 기존에 있는 대비해서도 밀착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밀착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버, 그러니까 기존에 크게 공정이 바뀌지 않는 실버하고 흑색 외관이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에서 뭐 아연 니켈 합금 도금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실버 색상이나 흑색 색깔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아연 철합금 도금에서도 동일한 외관이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아연철 합금 도금하고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 이제 철 공속률이 12에서 16% 상의 상당히 높은 새로 개발된 아연철 합금 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켈이 갖고 있는 독성이 있다 보니까 독성이 갖고 있지, 니켈 포함 없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니켈 금속 자체가 워낙에 이제 비싼 금속이다 보니까 어, 니켈 금속 가격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철은 워낙에 흔한 금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덜 민감한 금속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합금 도금에서 갖고 있는 이제 최대 약점이 이제 시아나물이 생성되는 것도 아연 철합금 도금에서 생성되지 않는 친환경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밀착력 부분에서도 이 코트를 적용했을 때나 타 코트를 적용했을 때, 실러를 적용했을 때도 밀착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우수한 밀착력을 갖고 있고요. 내기성 또한 아이오니켈 도금과 견줄 만한 우수한 내기성을 갖고 있는 도금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알칼리 공정이다 보니까 고전류, 저전류 쪽에 도금두께 차이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당히 안정적인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합금 도금 공정과도 상당히 유사한 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오닉 합금 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